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조정이 강하게 왔었죠. 고점도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 최근에 잘 올라가는 개인 테마주들만 또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2차 전지 쪽만 또 계속 핫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으면서 반도체 빠지니까 결국에는 계속 빠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오늘 광복절이면서 한국장은 휴장이었는데 월요일 밤 그리고 오늘 지금 미국장 열렸습니다. 미국장 열린 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0시 50분 정도 됩니다. 10시 50분 미국장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어제 굉장히 큰 급등을 해줬죠. 7%대 급등을 해줬고 지금 장 시작하고 나서도 지금 한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는 내일 너무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엔비디아 관련주 제가 앞에서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주 외에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도 크게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은 또 한국장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 그러면 지수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편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1편에는 대장주로서 올라갔던 종목들을 얘기할 거고 2편, 3편은 그래도 대장주는 아니었지만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지지와 어떤 저항 라인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1편에는 거의 지금 조정이 오기 전에 반도체 관련주들과 지수 조정이 오기 전에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 있었던 종목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고점에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 더 위쪽에서 버텨줬다면 오히려 버텨준 힘으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또 크게 올라올 때 오히려 더 밑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더 탄력성 있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위험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고점에서 최대한 횡보하면서 버텨줬던 종목들이 잘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요거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고 요 저항 라인 대략 11만 9천 원, 대략 한 12만 원대 있는데 요 구간과 21선 돌파하면 이것도 단기 우상향을 또 강하게 잡아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 저항 라인만 돌파되는지 보시고 아래에 있는 지지라인 그리고 61선 보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것도 엔비디아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고 요 앞에 고점 라인 정말 크게 올라갔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상승률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꽤 받았다.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 가격 29,800원 지지를 받았고 다시 올라갈 때 저항 라인 34,000원 넘어가면서 21선 같이 돌파되면 요거 추세 요렇게 조정을 한번 받고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RSI 30선 정말 오랜만에 터치를 했죠. 그러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음 거래일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장주인데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돌려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갭을 너무 많이 띄운 상태에서 20일을 맞고 뭐 떨어진다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 저항 라인을 어느 정도 넘어갈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정말 많이 올라갔었죠.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 밀리고 지수 밀리니까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오테크닉스는 아직도 21선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요거는 위쪽에서 강하게 버텨주는 종목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봤을 때는 조정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있을 때도 이렇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21선을 버티고 있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바로 위에 있는 저항 라인 15만 3천 원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5일선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면서 요 앞에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림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입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요 21선이 명확한 지지 라인이
21선이니까 21선 이탈하면 역시나 위험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PSK 홀딩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거의 8,000원에서 34,000원까지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많이 눌렸네요. 많이 눌리면서 이렇게 5일선 이탈하고 21선 이탈하면서 단기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지지 가격 요 가격대 제가 25,200원 라인 그어놨네요. 25,200원 요 구간을 지금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에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바로 위에 21선 있습니다. 21선과 요 수평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 27,200원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면 추세를 다시 꺾어서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ISC입니다. 이것도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약간 조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선 돌파하려고 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밀리는 모습이 있었으나 그래도 요 갭을 띄었던 지지 가격 82,000원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다음 거래일에 바로 위에 21선 돌파했다가 실패했는데 요 엔비디아의 힘으로 이렇게 반도체 탄력을 받는다면 93,3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요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뭐 수급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만약에 수급의 힘이 있다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8.3% 꽤나 크게 하락했는데 요 구간을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LOT 백큐음입니다. LOT 백큐음도 정말 크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 나오다가 최근에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지 라인은 명확하게 23,100원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23,100원과 올라오고 있는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요 앞에 고점 라인 여러 번 맞은 구간 있죠. 이런 구간 26,500원 돌파되는지를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분명 돌파 때 매수해도 괜찮지만 23,100원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매수를 해본다면 요 박스권 그리다가 한순간에 요 급등 나올 수 있는 패턴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저항 라인 그리고 지지 라인 버텨주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도 정말 강하게 올라갔었죠. 이렇게 굉장히 5일선을 따라서 급등을 하다가 요거는 앞에 봤던 다른 종목보다는 약간 조정이 조금 심하게 왔네요. 계속 지지를 받쳐주는 구간 없이 그냥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지지 라인이 요 구간이 있었는데 46,300원 거의 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냥 계속 반도체 흐름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지수가 눌릴 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거의 61선 가까이 빠졌습니다. 61선 가까이 빠졌고 명확한 지지 라인은 37,700원 라인인데 아직 요 구간까지는 이탈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 좋게 올라가면 요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46,300원 그리고 위에 있는 21선 요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려낼 수 있는지 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지금 RSI 30선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올 만큼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요 데이터니까 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또 이것도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수급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 기대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최근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하락을 했고 마지막 거래일 또 마이너스 6%나 급락하는 약간은 안 좋은 패턴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21선 이탈 61선에서 지지받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음 거래일에 다시 한번 저항 라인 79,900원 대략 8만원이네요. 8만원 재돌파하면서 올라가면 다시 한번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약간 흐름이 좋다면 8만원 돌파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스티입니다. 예스티도 최근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하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조정받을 때 그냥 약간 횡보한 느낌이죠. 그냥 고점에서 약간 횡보한 느낌. 그러면 요그런 구간 지지 라인이 지금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장대 양봉의 종가와 그리고 장대 양봉 시초 시작했던 구간 대략 18,100원 정도 되네요. 18,100원과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21선이 거의 올라왔죠. 그럼 21선
과 요 지지 라인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파동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요 상승 추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하지만 18,100원 이탈하고 21선을 이탈한다. 오히려 크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지지 라인들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요 앞에 매물대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큰 상승할 수 있는지 요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전의 역사적 고점은 또 22,700원 거의 근접했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셀입니다. 레이저 셀도 파동은 정말 크게 올라갔고 대장격으로 크게 올라갔었는데 무너지는 거는 꽤나 크게 많이 무너졌네요. 21선도 이렇게 지금 장대 음봉으로 급락하는 패턴이 나왔고, 그리고 계속 추가 하락이 있으면서 마지막 거래일은 이렇게 61선도 이탈하는, 이거 정말 끝난 게 아닌가 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요 지지 가격이 굉장히 강한 지지 가격이라고, 거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 지지 가격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뒀었는데 아직 요 구간까지는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좋은 흐름 온다면 다시 한번 61선 이렇게 올라서면서 그 위에 있는 저항 라인 21선과 지금 거의 겹쳐져 있는데 명확합니다. 13,500원 이렇게 돌파하면 추세를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13,500원 돌파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3,500원 맞고 오히려 하락하는 패턴 이 나온다. 오히려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저항 라인을 분명하게 생각, 그리고 지지 라인 1,500원대를 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것도 정말 강했죠. 최근에 강했다가 요 앞에 역사적 고점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한번 돌파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 넘지 못하고 지금 5일선이 꺾이면서 점점 하락하는 패턴, 그리고 지금 21선 데드 크로스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다음 거래일 상승하면서 25,200원 위로 올라온다면 추세를 이렇게 예쁘게, 약간 지수가 안 좋을 때 명확한 지지 라인을 이탈했지만 명확한 지지 라인을 빠르게 회복해 준다면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수급 자체는 분명히 양호하게 빠질 때 빠지고 있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또 분명 반등을 한 번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수급입니다. 다음은 KN솔입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하죠.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그냥 단순히 5일선 또 옆으로 가면서 약간 횡보의 조정, 기간의 조정 정도만 받고 있다가 지금 21선이 거의 다 올라왔죠. 그러면 21선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21선 맞지 않고 바로 요 앞에 저항 라인 25,700원 돌파되면 단기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요것도 지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단기에 너무 올라갔고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역시나 위험 부담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만큼 또 많이 급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런 거 반도체 관련주들 테마가 온다면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버텼던 종목들이 오히려 25,700원 돌파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급등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많았고,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요 앞에 고점 라인 최고점은 36,500원까지 있는데 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올라갈 구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DNF입니다. DNF도 추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고, 근데 조정을 생각보다 크게 줬네요. 요거는 일단 요 장대 음봉 위아래로 흔들면서 크게 움직이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외국인 기관이 약간 매수를 해줬다, 이런 게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하락하면서도 외국 기관은 매수하는 포지션을 한번 잡아줬네요. 요거는 누가 많이 매수했죠? 기관이 많이 매수했네요.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고, 잠시만요. 연기금 쪽에서도 많이 매수, 투신에서도 많이 매수, 약간 요런 흐름인데 하락하는 흐름을 기관이 받아줬다. 이것도 약간 분명히 의미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구간 지금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22,000원입니다. 22,000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지, 그리고 이평선 라인 21선 요 구간 대략 24,000원에 있네요. 24,000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플러스도 요 구간 돌파될 때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급등을 했었고,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요 박스권 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선 깨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5일선을 따라서 계속 하락하는 안 좋은 추세에 있는데,
그래도 여기 변곡이 됐던 이런 구간들,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을 지금 이탈하려고 했으나 살짝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마지막 거래일에 버텨주는 모습, 다음 거래일에 5일선 오랜만에 돌파하면서 위에 있는 21선 수평 저항 라인이 41,300원인데 이런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맞고 오히려 떨어지는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 라인 다시 한번 34,800원 지금 겨우 걸쳐져 있는 느낌인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음봉으로 이탈하면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이것도 단기적으로 조정 많이 받으면서 RSI 30선 거의 근접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